예, 감사합니다. 중동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운 좋은 사람은 물에 빠지더라도 헤엄쳐 나오는데 헤엄쳐 나올 때 입에 물고기를 몇 마리 물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김종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우리 김종훈 회장님께서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계의 길을 개척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운 좋으신 분들, 또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 또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기라성 같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저는 이 기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길을 찾아라 해서 조금 딱딱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미있게 가급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여자가 대략 몇 킬로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네스북 보시면은 544kg 나가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몸무게가 80kg로 불어나가지고 절단 났다고 막 이제 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각종 노력을 하는데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가 그 간단하게 빠지는 방법이 있다 해서 뭐냐 하니까 승마를 열심히 하면 된다. 석 달만 하면 된다 해서 승마를 석 달 열심히 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한 킬로도 안 빠졌더래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말이 10kg가 빠졌더라고. 이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우리 한국인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학 책들도 경제 정책들도 보면은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기업 이론, 경영 이런 걸 자꾸 배우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현실 문제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은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고 또 직석 사회가 아닙니까? 그냥 피자, 햄버거 널려 있으니까 전화하면 갖다 주고 그래서 막 먹어가지고 몸무게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미국은 10명 중에 6명이 비만형이라고 합니다만 한국 사람은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비만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던 앤드 브라더 스트리트사라고는 기업 평가 회사인데요. 미국 기업 경영인들한테 전 세계 주요 40개국에 다니면서 기업 경영을 하자면은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설명해 놨는 그걸 보면은 한국인의 국민성은 뭔고 하니 한말로 말하면은 이 영어입니다만 리질리언스에서 회복력 자생력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똑 떨어지는 우리말이 없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번역이 안 되잖아요. 리질리언스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 설명했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바로 벗어치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하고 무슨 일이든지 억척같이 하고 무슨 일이든지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자고가 나는데 대통령 선거 출마도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게. 또 실제로 북한은 보시면은 전 세계가 안 된다고 다 때려치는 공산주의 저 될 때까지 하고 앉았고요. 또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설렁탕, 곰탕 끓이는 거 보면은 뼈가 다 빠져질 때까지 이렇게 끓이는 인종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뼈를 사다가 그냥 푹 구워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고 이렇게 굽는 거는 중국은 음식점이나 그렇게 하고요. 미국은 그런 거 아예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미국의 시사경제주간지로 판매부수 세계 1등인 비즈니스 위크지는 매년 세계 100대 IT 정보통신 기업을 선정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 세계 1등은 삼성전자, 4등 KT프리텔, 9등 SK텔레콤, 2004년 세계 1등이 LG전자인데 개인 이야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만 제가 LG전자 사회이사를 좀 했는데요. 하루는 연구실에 있는데 인도 LG전자에서 근무하던 지사에서 근무하던 병사원이 왔어요. 사인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지나가는 말로 그게 한국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열받은 사람처럼 교수님 있다 말답니까? 대단하고 억척하고 영악스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러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러대요. 교수님 인도 더운데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섭씨 45도 50도 되는데 좌우간 시원하다 하면서 골프 치는 인종은 한국 사람밖에 저는 세계적인 전략가, 이제 이분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 경영학을 만든 경영학의 시조, 경영학의 시조. 그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뭐 미국의 GE라 해서 GE의 잭 웰치 회장이 회장된 다음에 이분을 일주일간 모셔놓고 가정교사를 받았어요.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을 이 사람들이 이분이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계에서 51번째 또 부자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분은 93세 때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고 그런 분인데 이런 분 만난다고 저는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데 한 번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이제 로마를 내렸어요. 이맘때쯤 돼서 마중 나온 여성이 미년대 자동차 라디오를 손에 들고 나와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걸 차에 끼워 나와야 되는데 늦잠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얼굴 단장하다가 못 끼웠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도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동차 라디오 밤에 끼워 놓으면 다음날 틀림없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매일 빼가지고 같이 자고 아침에 끼우고. 그 마피아 본산지가 그 로마, 그 이태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도적이 많은지는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동구가 무너져가지고 그 좀도둑들이 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럽에도 도시 많은데 어떤 분은 유럽에 출장을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호텔에서 외출했다가 들어오는데 거지하고 손을 아주 다정하게 잡고 들어오더래요. 그 왜 어떻게 거지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손 잡고 들어오냐 하니까 내 손 놓기만 하면 거지 손이 내 주머니 들어오니까. 그래 한 번은 지금 동구고 전 세계가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은 또 이제 워싱턴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로마를 내렸는데 이번에 마중 나온 분은 40대 중반 남자가 나오는데 그 BMW 자동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뭐 대화도 끊어졌는데 그분이 교수님 그러지. 예, 그랬더니 여기는 정말로 도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전 저녁에 잘 때 자동차 바퀴 네 군데 다 자물쇠를 잠궈 놓는데요. 그래서 그 지경이냐니까 그 지경이라고.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아직요. 방향만 제대로 잡히고 우리 또 김종훈 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기업의 경제의 길을 좀 밝힌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동차를 또 타고 가는데 그분이 교수님 거지. 예, 그랬더니 여기는요 각종 도적들이 많아가지고 이태리의 각종 자물쇠 성능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내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내수 조건이요. 그런가.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가더니 그분이 교수님 거지. 예, 그랬더니 이태리 자물쇠 성능이 세계 최고인데요. 유럽 사람들은 오면은 이태리 자물쇠를 못 여는데 한국 사람은 오면 금방 열어요. 얼마 전 그 신문에 보니까 자동차 내비를 따는데 아무튼 문 열어서 따는데 3초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뭐 포크레인인가 이걸로 두부 자르는 인종은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 만나가지고 반도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째는 한국 사람이 솜씨가 좋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의 공동체주의 정신으로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만들면은 백발백중이래요. 그분 말씀 포쉐 공장을 갔더니 회장이 나와서 안내를 하면서 우린 생산 공정을 53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공정마다 하나 만들면 팀장이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50몇 번 검사하면은 완벽한 게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그 검사하다 세월 다 간다.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만들면 백발백중이다. 100개 중에 불량품이 3개면 3%고 100만 개 중에 불량품 3개면 3ppm입니다. 그렇죠?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이 100개면은 만에 하나인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만에 하나 그래서 ppm 개념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뭐 참 빌딩 일 많이 하십니다만 세계에서 높은 빌딩 3개 건설하는 데 참여했는 기업이 삼성물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쿠알라룸푸르의 88빌딩, 쌍둥이 빌딩에서 하나는 삼성, 하나는 일본이 건설했습니다만은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6개월 그 경제 자문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빌딩이 타이페이에 101에서 타이페이 101이 더 높았고 지금 두바이 빌딩, 이거 다 삼성이 건설하지 않습니까? 3대 조선회사가 있고 빌딩 공사라든지 지금 뭐 이렇게 환자 수술하는 거. 저희 미국에 살 때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잇몸 붓고 수술하는데 미국 의사 손이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우리 이만 해가지고 입에 들어가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대 교수들이 수술은 우리가 1개월 차이로 미국 따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잘하면 이게 우리가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게 많거든요. 이 한미 파선시다 하는 것도 세계 1등 저는 그 길만 정말 잘 안내하시면은 세계 1등 되는 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보통이 넘잖아요. 그 누구를 하면 아는 이제 여성입니다만 그분이 과거에 10년간 일본에 살았대요. 근데 사위가 일본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더니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일본에 가보니까요. 딸 집에 가보니까 우리 밥통이 우리 게 나은 것 같아요. 세탁기도 우리 게 나은 것 같고 에어컨도 나은 것 같고 텔레비도 나았고 휴대폰도 나았고 자동차만 이제 우리 게 더 나으면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했더니 자동차도 우리가 일본 따라 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아까 참 김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든지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국가든지 올라가자면 정신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정신은 화혼양제해서 일본의 혼에다가 서양의 재주를 합친다. 기술을 합친다. 이거는 모방이거든요. 모방. 이거는 전략이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올해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탈아 입구해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도 보면 한국의 경치 좀 보자 그러면 한국은 틀렸다. 중국 나는 안 보고 뭐 유럽의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게 봐야 적성이 풀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철학이 타라 입구인데 아시아를 떠나서 구라파로 들어가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복 교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그 만화가 이원복 교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건 철학면으로 틀린 것 같다. 우리의 강점이 많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은 그 퀴즈 들어갑니다. 한국 음식에 레드 와인이 맞습니까? 화이트 와인이 맞습니까? 만화가 이원복 교수 아시죠? 저하고 같이 책을 4권을 썼는데요. 그분이 와인의 세계 와인 그렇게 썼잖아요. 그분 말씀 그런데 어떤 유럽의 전문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음식하고는 레드 와인이 맞는 것 같다. 또 더 유명한 와인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화이트 와인이 맞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이 오더니 다 맞는 것 같다. 그 전주에 가면은 한국 정식의 반찬이 40개가 나오잖아요. 40개 나오는데 거기 육해 공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복 교수 말씀은 그러대요. 화이트 와인도 맞고 레드 와인도 맞고 보드카도 맞고 빼갈도 맞고 소주도 맞고 와인도 맞고 뭐 그다음에 맥주도 맞고 얼마 전에 갔더니 점잖은 분이 그러대요. 그 소주하고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사이다하고 막 섞어서 마시더라고요. 이거하고도 맞고.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근데 예상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대답은 김치, 고추장인데 그걸로 밥 떼지는 못하잖아요. 한 끼 떼는 걸로 한국 음식이 한국 사람은 먹는 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몇 살까지 이 세상 살다가 떠난다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유명한 의사는 그러대요. 무조건 100살 빼기 자기 나이 하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상당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규직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됐는데 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돌아가셔.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게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추세가 비정규직이 많아야 됩니다. 정규직도 많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게 서양 흉내 내고 뭐 이 유럽 흉내 내느라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100살 아무튼 간에 100살에서 자기 나이 빼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우리 길 바로 못 찾으면은 이렇게 저희 주위 보면은 우리 회장님 주위에도 많겠습니다만은 정신이 옳지 않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일찍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이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도 정치가로서 사기치는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도 많다고.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100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74,000명, 일본에는 19,000명, 우리는 뭐
980명, 뭐 1000명 그럽니다만은 100살 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금메달리스트다. 그래서 그분들만 연구하는 이제 유명한 의사. 그 가끔 조선일보에 보면 서울의대 박상철 교수가 그 100살 넘는 사람 기사 쓰는 그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양학 교수, 인류복지학 교수,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님들이 100살 넘는 사람들 연구하는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구회 이름을 장수문화연구회로 짓고 저한테 회장하라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모아오라는 뜻으로. 그래서 어떤 그 큰 그룹에 가서 연구비 좀 달라 그랬더니 교수님 100살 넘는 사람들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압니까? 그분들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근데 아무튼 장수문화연구회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을 정했어요. 그거를 비빔밥으로 정했대요. 비빔밥으로. 저는 외국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학생, 뭐 교수 대상으로 강의하고 그냥 심심풀이로 비빔밥 먹는 인종 있느냐 하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우리는 뭐든지 넣고 비비면 되니까 글로벌 시대의 음식 정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고추장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 요새는 고추장 튜브에 넣어놨으니까 들고 가기도 좋잖아요. 가서 뭐든지 확 비비면 되고. 비벼놨다가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맛이 없으면은 그거 간단한 게 아닙니까? 물에 덜 넣고 끓이면 매운탕 된다. 그랬더니 여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러시대요. 교수님 그게 매운탕보다는 찌개에 가까울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세계에서 이 비빔밥, 찌개, 매운탕 먹는 인종은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밖에. 일본 사람들은 가급적 자연 상태로 생선회도 날로 먹고 중국 사람들은 물도 끓여서 먹고 우리하고 음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인을 대표하는 음식이 비빔밥이다. 이걸 결정하는 그 장수문화연구회 회의를 하는데 젊은 교수 한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해요. 그 왜 반대를 하느냐니까 자기는 인도네시아 들락날락 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도 비빔밥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개의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섞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섞은 밥이지 비빔밥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이게 비빔밥이라고 막 빡빡 씌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섞어서 먹는 거지? 이거는 비빔밥이 아니다. 비빔밥이 섞은 밥이다. 이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까지 걸 비빔밥이라고 한다면은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2,300만이거든요. 그 사람들 서울에 다 불러다가 손으로 우리 돌솥 비빔밥 한번 비벼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느낀 바가 있어서 그날부터 자기가 앞장서서 비빔밥은 역시 한국 음식이다. 그분들이 이제 그 국제화하는 그런 걸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연식입니까? 미국에 544kg 나가는 이런 여성들 비빔밥 먹으면 그 확 줄어들 텐데. 아무튼 간에 그 비빔밥, 찌개, 그 이제 매운탕 이거는 이제 한국 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섞는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종합성, 융통성, 창의성이거든요. 종합성, 융통성, 창의성. 영국의 유명한 음식 전문가가 한국에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밥상에서 양념 쳐서 조미료 쳐서 먹는 인종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밥상에서 돌솥 비빔밥처럼 이렇게 요리 비슷하게 하는 인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레닌그라드니 스톡홀름에 가서 비빔밥 먹어보면 우선 반찬이 다 다르고요. 내용물도 다르고. 이게 우리 융통성입니다. 또 한국에서 회의를 해보면 아침에 조찬회는 한다 해서 7시 반, 8시에 뭐 호텔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일식당에 팔레스 호텔 그것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면 아침은 일본 조정식으로 하고 일식으로 하고 점심 때는 양식으로 하고 저녁 때는 중식하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가지고 김치하고 한식 먹고 그래서 일식, 중식, 양식, 한식, 한식, 중식, 양식 이렇게 기본으로 먹는 인종은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칼라피노 교수라고 세계적인 정치학자입니다만은 그분이 정년퇴임하고 한국에 이 교수가 스카우트 됐는데 이제 한국 교수도 그런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그분 말씀은 그러대요. 한국 사람은 중식, 일식, 양식 뭐 이걸 막 먹으니까 또 일본 사람은 일본 대국으로 일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는 고유의 길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뭐 기업 경영도 그렇고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식, 중식, 영식 막 넣고 확 비벼가지고 이렇게 막 참
아주 경쟁력 있는 회사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럽니다만 그분 말씀은 그러대요.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중식당 하면 다 망한대요. 중국 사람이 일식당 하면 다 망하는데 한국 사람은 일식당도 하고 중식당도 하고 스테이크하우스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만 잘 만나서 국가 지도자만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선진국 따라내는 거는 문제가 없다. 지금 휴대폰, 테레비 뭐 이런 거는 전부 미제 놨잖아요. 일제보다 앞서고 독일제보다 앞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님 말씀처럼 이 소프트웨어 같은 거, 아직 정신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서울에서 조그마한 장사해서 사업해서 다 성공했는 분이 그랬대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2,300만 인도네시아가 뜬다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사업을 하자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같으면 동창, 뭐 친척, 뭐 사찰이나 교회 친구 이렇게 아는데 이분은 그렇대요. 나는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서울에서 자카르타 서울 가는 비행기 1등 비행기를 타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1등 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형아우 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그 1등 타는 사람만 인도네시아 가서 사업을 해서 아주 그냥 성공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길이 이게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요거는 전략이고 어떻게 가느냐 요게 전술인데 요거는 드러크 교수가 그랬어요. 드러크 교수가. 전략엔 학파가 10개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죄다 운동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큰 그룹의 부회장님한테 전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어떤 경영학자 만났더니 전략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전략에 이제 다른 뜻도 있고 한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는가. 그 지은희라고 그 여자 골프 선수 아시죠? 지은희, 뭐 이선화, 또 박세리 이런 선수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골프 선수의 길을 간다. 이거는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신지혜 선수는 보니까 뭐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35홀을 뭐 돌면서 빠따 하는 거, 뭐 드라이브 하는 거 자기 모델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미 파슨스처럼 자기 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골프를 하면은 다른 방법을 알아. 같은 길을 가면 다른 방법을 알아. 그러면은 또 김연아 선수한테 그 피겨 스케이팅 때려치고 골프 치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 이런 거를 유니크 전략이라 그러고 이쪽은 이제 경쟁 전략이다. 1등 전략이다. 1등보다 조금만 없으면 이제 1등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니의 공동 창설자인 아키오 모리타가 미국 사장, 일본 사장의 차이가 뭔가를 설명하는 예가요. 미국 사장, 일본 사장이 숲속을 거닐다가 호랑이를 만났네요. 절단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장이 먼저 일본 사장한테 절단났다. 당신 저 호랑이부터 보다 빨리 뛸 수 있느냐 하니까 일본 사장이 그랬대요. 첫째, 나는 절대로 저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없다. 둘째, 나는 절대로 저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도 없다. 나는 너보다 조금만 빨리 뛰면 된다. 그러니까 1등보다 조금만 빨리 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럼 어떻게 빨리 뛰느냐? 그 사람하고 똑같이 뛰면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뛰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뛰어야 된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저 주위에는 정말로 학벌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 또 못된 사람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점심 때 모이면 모이자 말자 남의 이야기도 안 듣고 누구는 뭐 청와대에 있는 누구는 2년 선배 누구는 1년 후배 이래가면서 계속 학벌 자랑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은 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재수를 2년 했다고 밥 먹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다가 돈 낼 때 되면 어디로 간 적이 흔적이 없고 또 그 우리 골프장 캐디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서울대 졸업하고 고시대에서 전주에 군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니까 저 사람들은 평생 골프를 쳐도 팁 제대로 줘본 적이 없고 맨날 걷어치고 그 다음에 하도 잘나가지고 말을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아서 불쌍하대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잘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니니까. 사진을 찍으면 콧구멍 둘만 나온다고. 그래서 국내에서 아무튼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유럽인가 미국에 가서 명문대학에서 호랑이로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국내에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호랑이로 이렇게 유명한 교수 밑에서 호랑이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호랑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뭐든지 물어보라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대요. 물려 죽었대. 요새는 지금은 독창 시대다. 그래서 어제까지 나온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저는 세계 명문대학 제일 많이 가봤다고 자랑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면 그냥 학교 지도가 다 나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도 이제 옛날 호랑이가 아니고 지금은 다른 호랑이가 됐다. 그 타잔이 얼마 전에 중국 기업인들 대상으로 타잔 이야기를 했더니 타잔이 누구냐 그러니 숲속에 들어간 사람 모르냐 장거리 들어간 사람 모르냐 그러더니 장거리에 왜 들어갔냐 나라를 닫아 나가가지고요. 타잔이 매일 저녁 양주 반병을 마셨대요. 그 같이 사는 죄인이 뭐 때문에 그래 독주를 많이 마시냐 하니까 타잔이 그랬대요. 아니 내가 내일 또 사자, 호랑이, 맹수가 우울거리는 장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세계화 이전에는 한반도, 일본, 중국, 태국 전부 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장거리였는데 세계화로 이게 지금 장거리 경기가 터져가지고 장거리 터지기 전에는 이 물소라든지 가젤량들이 따라오는 사자 보면 아, 저 사자 여는 속도가 얼마고 버리장머리 어떤 거 알았는데 지금은 막 터져놓으니까 막 새벽에 쳐들어오는 사자, 새벽에 오후에 들어오는 호랑이, 생전 처음 본 호랑이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경제 위기를 당한 다음에 아무튼 이분이 제일 행복한 분이래요. 행복한 분 중에 한 사람. 자녀도 4명인데 잘 키웠고 미국에서 어떤 분은 51번째 가는 뭐 부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진짜 행복한 분이다. 본인도 행복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성자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고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만들면 뚫어진다. 뭐 그런 게 요새 책에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말이나 인간관계나 회사 일이나 회장님 모시는 거나 그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혀로 2단계는 머리로 3단계는 가슴으로 4단계는 혼으로. 예를 들면 혀, 머리, 가슴, 혼. 예를 들면은 어머니 돈 훔쳐서 집 나온 소녀들이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제잘거리는 건 혀로 하는 말이고요. 돈 떨어져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엄마를 어떻게 속여가지고 돈 빼느냐 이건 머리로 하는 거고 사기도 안 통하고 돈도 떨어지고 배고프고 집 생각나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 정말로 청산하고 바로 사는 게 진짜 뭔가. 그래서 요새는 하늘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게 손으로 무슨 국회의원 선거 운동하는 데 가보면 악수는 내하고 하고 인사는 딴 사람하고 이런 게 이제 혀로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애플이라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를 지금은 제품을 만들 때도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혼을 사로잡아야 된다. 혼을 잡아야 된다. 혼을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 행정도 했는데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이제 뭐 호랑이 박사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머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슴 단계 못 올라가고 맨날 남편들도 보면 머리로 사는 삼국지로 맨날 읽어가지고 부인한테 머리로 하고 밤새껏 놀다가 와가지고 부인이 어디 갔다 왔냐면 어디 상가에 갔다 왔다고. 혼으로 해야 된다. 혼으로. 그래서 혼으로 하면은 뭐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보면 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의 길,
나라의 길, 또 내가 속한 조직의 길, 이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그 높은 분 이야기인데요. 소니, 무슨 필립스, 인텔, 뭐 세계 유명한 전자회사 다니면서 그랬대요. 우리 지금 이 지경 됐고 나라도 위기를 맞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한 수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모두 그러더래요. 삼성 당신들 쥐뿔도 없으면서 뭐 반도체, LCD, 시계, 계산기, 통신장비, 가전제품 문어발식으로 하느냐 이거 다 때려치고 반도체 하나나 제대로 하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속으로 정말로 개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데 무슨 소린가 하면은 지금은 휴대폰 같은 시대 아닙니까? 휴대폰에 고성능 전화기는 이거는 기본이고 그것만 넣어서 팔리겠습니까? 전화기 더하기 시계 더하기 계산기 더하기 디카 더하기 시계 넣고 비비고 계산기 넣고 비비고 디카 넣고 비비고 비비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융합 시대라 그러잖아요. 경영학의 문자로 컨버전스 시대다. 그래서 삼성의 높은 분은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당신들 정말 혼 빠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삼성은 막 이거 5대 제품 복합 생산 전략으로 그래서 이런 융합 시대가 온다. 비빔밥 시대 같은 게 오니까 우리는 5대 제품 복합 생산 전략으로 간다. 그리고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화해야 된다. 그러다가 휴대폰 시대가 오니까 삼성은 생산하던 거 주섬주섬 엮으니까 휴대폰이 됐고 소니는 절단 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되는 스웨덴에 가서 에릭슨한테 가서 동사정해가지고 우리 같이 휴대폰 만들자 뭐 이러더라고요. 금년 초에 그 LG전자 휴대폰 사장님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하니까 뭐가요? 아니 경기가 어떻습니까? 좋지요. 왜 좋으냐 하니까 아니 대불황이 소니 떨어뜨려주고 모토로라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지금 노키아하고 삼성전자하고 우리 셋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호황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으로 1, 2, 3등 하는 기업들은 아주 좋고 어리뚱뚱한 기업들은 그냥 막 떨어져 나가니까 호황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지 몰랐다. 그러고는 또 이 외국 금융 투기 재벌들이 환율을 올려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주 더 좋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는 대응 전략에 이 복합 생산 전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요. 시스템. 사실 파라다임도 헷가닥 하는 용어고 전략도 헷가닥 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전화의 파라다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전화기도, 전화하는 것도 우리도 아파트 단지에 보면 구석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고 출근하기 전에 줄을 쭉 서서 전화를 하는데 한 사람 전화 끝나자마자 막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워요. 왜 싸우냐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쓸데없는 전화를 왜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그러다가 요새는 휴대폰 가지고 이불 밑에 가서 하니까 이게 전화의 파라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회식도 바뀌었잖아요. 회식도 옛날에는 못 살 때는 저희 같을 때 회사 초년병일 때는 막 사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집합해가지고 돼지고기, 돼지 불갈비 막 배 터지게 먹여주면 최고라 그러지만 요새 우리 회장님 돼지고기 먹자 하면 저 살 빼야 됩니다. 회식의 파라다임이 바뀌었고요. 대구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은 그런데요. 나는 인터넷의 귀신이고 인터넷으로 섹스 영화를 볼만치 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인터넷을 모르니까 섹스 영화에 관한 하는 내가 스승이다. 그래서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휴대폰에 들어가는 전화기, 시계, 계산기, 디카 이게 어느 게 과장님이고 어느 게 부장님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경계가 터진다. 프로 아마가 맞짱 뜬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요새요. 그래서 요새는 경제학이 뭐 심리학도 하고 심리학이 노벨상도 받고 막 이렇게 경계가 막 터졌어요. 휴대폰에 계산기 넣고 시계 넣고 디카 넣고 전화기 넣고 막 넣고 하듯이 이게 이제 전공으로 따지면 복수 전공입니다. 그렇죠? 다각하고. 옛날에 복수가 2개, 3개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거는 가지고는 안 되고 통째로 다 해라 그래서 통전공, 통섭의 학문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자유전공이다. 이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 실력으로요, 세계 0.1%, 0.01% 들지만 그 능력 인정도 못 받아요. 그죠? 한국 사회에서는 인터넷 같은 거. 인터넷, 그게 정말 우리 귀신 같잖아요. 운전 잘하지만 그거 능력 인정받습니까? 운전 잘해야 되고, 인터넷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스튜어디스는 한국 스튜어디스가 세계 최고입니다. 또 호텔의 여종업은 세계 최고고. 골프장 캐디 세계 최고. 요새 골프장 캐디는 남자 4명을 이렇게 매니저를 하잖아요.
세계 최고고, 골프장 세계 최고고, 골프 선수 세계 최고고,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유, 한국 사람. 저는요, 이번에 책을 내봤더니, 그 한국인의 길을 찾아 이걸 정리해서 냈더니, 그 작가 한 사람이요, 드러커 책을 내고, 드러커 책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교정 보고 몇 차례 읽어가지고. 제그웰치 책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야, 한국 참 많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만, 일본은 작가 중에 70%가 일본 사람이고, 우리는 70%가 외국 작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 이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아무튼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다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섹스 영화는 이제 초등학생이 엄마를 교육시킨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은 막 뒤집어지는 시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뒤집어지는 게, 변화되는 게, 이게 어떻게 막 바뀌는지 모른다 이런 거고요. 지금은 성장산업이 뭐냐 이러다가 MIT 교수들은 지금 성장산업이 어디 있냐. 다 성장산업이다. 하이테크, 미들텍, 로우텍 이런 거 없다. 뭐 한미파 선사하는 거 최첨단이고 성장 동력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뭐 태양력 발전기도 성장산업이 됐고, 조류발전 발전기도 됐고, 물산업 성장산업 됐고, 에너지 뭐 다 성장산업이 됐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나는 대학 때 전공을 이런 거 잘못했다는 건 진짜 잘못된 거고요. 전공이 뭐든지 간에 거기다가 전화기 넣고 시계 넣고 하든지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 아까 그 나왔던 드러커 교수가 매 3, 4년마다 전공을 새로 하나 정해가지고 프로 수준까지 봐야 된다. 회사원도 교수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능력은 세계 1등으로 올리고 봉급은 꼴찌로 받는 게 이게 세계화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은 아무튼 죽자 살자 올려야 된다. 죽자 살자 올려야 되고 봉급도 받을 수만 있으면은 정말로 참 다행이다. 이런 건데. 아무튼 파라다임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세워야 되고요. 질문 들어갑니다. 힘이 비슷한 적 10명하고 싸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힘이 비슷한 적 10명하고 싸우는 방법은 일단 외나무 다리에서 싸워라. 삼국지에 보면은 많은 군대하고 싸우는 방법은 좁은 골목으로 유인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허벌판에서 싸우는 건 징기스칸 군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징기스칸 군대들이 한 번은 그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중동에 가서 혼쭐이 났대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 가지고 일본 배 130척 하고 맞아서 어떻게 싸웠느냐. 그것도 외나무다리 좁은 명량해협에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명량해협이 하도 좁아가지고 일본 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6척. 그 다음에 일본 배는 거북선이 뭐가 뭐 위대하냐 그런데 거북선 사실 그게 둔하고 지금은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일본 배 잡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배가 없었다. 대응 전략. 일본 배는 해적의 개념으로 칼 들고 빨리 타서 가서 사람 죽이고 이렇게 뺏어 오는 것이니까 배를 폭파시키고 파괴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닥다리 걸치고 오는 겁니다만 거북선이 이렇게 가니까 사닥다리 걸치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개념이 가서 일본 배에 가서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본 배는 포가 없어가지고 거북선으로 판옥선 양쪽에 12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포를 사격하면은 거기 최고 전문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찾아가지고 요새 그걸 좀 배우고 합니다만 그 포 지금 콘크리트 벽 사격하면 그게 무너진대요. 그래서 6척 세워놓고 사격하고 그 다음에 명량해협이 거기에 물이 하루 방향을 4번씩 바꾸고 그런데요. 근데 물살이 무슨 초속 6.3m인가 그래서 세계에서 물살 빠른 뭐 5대 해협에 속한다고 합니다만 그 이쪽에 몇 개 파괴해 놔놓고 기다리면 그냥 자기들끼리 부서지고 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배에 대응해서 일본 배는 그야말로 호박이 침주기식으로 이길 수 있었는 게 그게 거북선이지. 지금 거북선하고 이지스함하고 붙어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응 전략이다. 요게 대응 전략. 거기에 일본 배 대응은 일본 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타고 뺏어야 되는데 올라타지를 못하니까 작은 배고 그러니까 판옥선하고 부딪히면 깨지고 하니까 이게 대책이 암사잖아요. 그래서 이겼다고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해남을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러대. 교수님 이게 물이 명랑해협을 울돌목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울면서 돌아서 울돌목이라 그랬다 해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일본 배가 울면서 돌아서 울돌목이라고 말 좀 재밌게 하자고. 그래서 대응 전략을 삼성전자는 글로 세우고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의 그 IMD라고, 그래서 뭐 국가 경쟁이 한국이 뭐 세 단위 올라갔다, 뭐 세계 개척 뭐 떨어졌다 하는 그게 이제 IMD인데 국가 경쟁력. 스위스는 간단하더라고요. 결론은 기업이다. 결론은 기업이고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 경영학은 뭐 그냥 간단하대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거기는 IMD는 세계 경쟁력이라는 말을 쓰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그것도 스위스인데 세계 경제 포럼은 자기는 글로벌 경쟁력이다. 그렇게 쓰는데 뭐 다른 이론 별 필요 없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다. 그 IMD인가 그 UBS 은행인가 UBS 은행이 스위스 제일 큰 거 아니면 거기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안내하는 분이 높은 분이 그러대요. 하루는 빵집에를 갔는데 빵이 덜 굽혀가지고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뒤에 멀쩡한 사람이 있어가 심심하고 해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우리 인사나 하고 지나자고. 나는 여기 당신 뭐냐 하니까 나 대통령이다 그러더래요. 그 비서 없냐니까 비서가 왜 안 필요하냐 이러더래요. 스위스는 가끔 그렇대. 기차 타고 가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인사나 하고 지나자 그랬더니 뭐 나 대통령이다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 암살 안 하느냐니까. 그 시계라는 거는 벽에 있는 저 벽 시계는 뭐 대통령이 자살하든지 소리 지르든지 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계속 가잖아요 이게. 요런 걸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시스템 전문가 얘기 많으십니다만은 조직에다가 자생력 붙여놨는 게 경영 경제 쪽에서는 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는 시계처럼 가니까 대통령이 빵 사러 가든지 대통령이 기차를 타든지 대통령이 죽든지 시계는 계속 간다. 그래 암살 안 하냐니까 암살해도 시계처럼 가고 암살 안 해도 시계처럼 가고 총알 아까워서 암살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 또 룩셈부르크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조그마한 강소국들은 전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프리카는 보면 대통령 자리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한국 같은 나라는 또 보면 그 자리 뺏기 위해서 하이에나 떼거리처럼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선진국은 나라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미국도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툭 하면 뭐 농장에 가 있고 뭐 한 달 죽어간다 그러기도 하고 하도 심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라크하고 전쟁이라도 좀.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착역은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고 얼마 전에 아까 제가 성장산업은 지금 성장산업이라는 게 다 성장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장들 모인 데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무슨 신성장 동력산업이고 뭐 와이브로 하는 거 골치 아프고 잘 모르고 내가 보기 스타벅스 같은 거 이런 게 신성장 산업인 것 같다. 또 얼마 전에 중국에 갔더니 햄버거 상점이 맥도날드만 800개가 있는데 돈벌이가 아주 잘 된대요. 이게 얼마나 성장산업이냐. 스타벅스는 재작년 말에 전 세계에 뭐 16,000개 있다가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사장들한테 우리는 왜 못하냐 했더니 한 분이 그러대요. 우리는 첫째 경영에 약하고 둘째 전략에 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보면 햄버거 그게 음식입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세계 그 사업한다고 정부에 허가 내면 정부에서 아마 웃을 겁니다. 당신 미쳤느냐고. 햄버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도넛 가지고 그 커피 가지고. 커피도 그 물에다가 커피를 타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 물 먹이고 돈 버는 거. 이런 게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진짜 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스타벅스 상점 하나하나가 시계처럼. 그게 뭐 회장님 나타납니까? 사장님 나타납니까? 요렇게 하면은 다 특수 커피가 전 세계에서 북경 공항에도 스타벅스 상점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가면은 다 최고의 커피 만들어낸다.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불든지 뭐 대통령이 자살하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든지 일본에 무슨 뭐 당이 바뀌든지 그 커피 그 사람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짜장면집 아들하고 곰탕집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국어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보통의 반대말을 적어라. 그래서 짜장면집 아들은 곱빼기를 써서 틀리고
곰탕 집 아들은 턱으로 서서 맞았다고 합니다. 곰탕 턱은 뭐 저도 금방 만듭니다만은. 그래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그런데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정말로 학벌 제대로 좋고 한 사람이 스타벅스 상점에 오겠냐. 우리는 보통 그 이하 인재를 훈련시켜서 특수커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도 농민, 어민, 도망병, 보통도 안 되는 인재를 정말로 좋은 참 지도자, 좋은 회장님 만나가지고 평생 잘 살 수가 있고 특수인재 되는 게 이게 전략이다. 이게 전략. 그래서 스타벅스 상점도 햄버거 상점도 미국의 기업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룩셈부르크도 스위스도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삼성전자도요. 그 높은 분하고 탕정 거기를 갔더니 그분이 그래. 내가 여기 언제 왔지? 그랬더니 아니 재작년에 왔다 갔습니다. 높은 분이 없더라도 옛날에 태엽 감아서 돌아가는 시계 뜯어놓고 보면 막 톱니바퀴 작은 건 일로 돌고 큰 건 일로 돌고 제 방향으로 제 속도에 이렇게 돌면은 정확한 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각종 구성원들이 자기 길을 또 자기 속도로 또 그 정해진 방법대로 가면은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온다. 이제 이런 게 시스템인데요. 삼성전자 강의하러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러대요. 지난 주말까지 교수님 강의 들었는 과장급만 뭐 9,800명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은 과장대로 대리대로 사원대로 정신없이 돌아가.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문화를 뭐 한미 파슨스 문화는 저 회장님한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냥 내친김에 그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회사 이야기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신경영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문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 그러다 요새는 스피드 시대니까 일단 건너놓고 봐라. 또 삼불 정책으로 부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사실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짓말 안 해. 요새는 하도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만우절 하루만은 뭐 참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더니요. 삼청여고인가 그 강릉여고 여고 3학년이 각설이한테 시집을 갔는데요. 각설이는 30대 후반인데 이혼남인데 자녀가 3명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사위 될 사람 그 각설이 그 뛰는 데 가보면 자기 딸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뛰는 거 보면 복장을 친대요. 복장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딸이 고3이 어떻게 그렇게 홀랑반했느냐. 홀랑반한 거 아닙니까? 홀랑.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로는 우리 회사 전 직원들은 자기 일에 자기 인생에 회사 일에 그 여고 3학년처럼 그렇게 홀딱 반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있느냐.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높은 사람 있는가 이렇게 슬슬 봐가면서 뭐 할 일도 없는 거 인터넷 슬슬 해보고 이런 문화냐. 정말로 홀랑 반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느냐. 회사 일을 하느냐. 자기 인생을 꼭 남의 인생처럼 사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인류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국가든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요게 그야말로 신경영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2명만 돼도 집에 가도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부인은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 쪼다니까 이렇게 하는 문화도 있잖아요. 쪼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둘 부부가 길을 건너는데 남편이 잘못 건너는데 지나가던 트럭 운전수가 막 욕을 하더래. 이 바보 멍청아 쪼다야. 그래서 부인이 남편 보고 그랬대요. 저 사람 당신이 아주 친한 친구냐고.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속속들이 그렇게 잘 나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파라다임에 여기는 전략에 해당된다. 여기는 시스템에 해당된다. 문화에 해당이 된다. 큰 문제는 이렇게요. 그 사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업종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대응 전략 세우는 것도 진짜 힘들고요. 신지혜처럼 대응 전략 세워가지고 1등하고 지금 상금 랭킹 세계 2등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거는 개인은 또 개인대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만은 회사 하면은 시스템 해가지고 조직으로 자생력 돌아가게
높은 사람 없으면 전부 모여가지고 높은 사람 흉인하고 앉았고, 또 누구 들어온다, 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 오면 뭐 목이 뜬다 이래가지고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고3 여학생처럼 홀랑반해가지고 즐겁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그 목표 달성 후에도 오지만 달성 과정에 오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 즐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 네 가지입니다. 파전. 요렇게 번역을 해놔야 요게 파전이 되고, 파전 먹는 인종은 또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러네. 파전 신문이 되겠습니다. 행복. 여기 행복의 세계 제1인자가 에드 디너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세계 1등 행복이, 우리 행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없는데요. 행복의 첫째 조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자기 회사 비하하지 말고, 부인, 가족, 사회를 비하하지 말고, 건설적이 아닌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대요. 젊을 때 폐암인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큰 수술을 하고 의사도 죽는다 그랬대요. 곧 죽는다 그랬대요. 3개월이 아니고 곧 죽는다 그랬대요. 자기도 곧 죽는 줄 알고, 부인도 뭐 그 교회 뭐 높은 사람도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사한 사람들이 그저 간절히 문병을 하고 간병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고 막 험한 좋은 음식 다 갖다 주고, 그러고 한 목사님도 그랬대요. 날 석 달만 살게 해주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 구실하고 떠난다고 막 3개월만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병을 고쳐가지고 98세까지 살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대요. 다른 사람들 차례 다 죽고 98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에드워드 이 사람 이야기로는 일시적인 실패, 좌절, 불행은 이거는 위장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위장된 행복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일수록 이런 걸 잘한다. 프로일수록 경제위기, 아하, 이거 경제위기 크게 도달했으니까 이거 모토로라 떨어뜨려주고, 일본 휴대폰에서 떨어뜨려주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래도 거기에 그것만 해가지고도 좋은데, 그 다음에 환율이 1,000원 하다 1,500원 올랐으니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게 위장된 행복이다. 아마추어는 조그마한 실패 좌절이 오면 이걸 그냥 키워가지고 막 집 나가고 자식 그러고 이게 더 크게 된다. 그 다음에 행복의 종류에는 달성 후에 오는 행복, 목표 달성 과정에서 오는 행복, 일하는 데서. 박범신 소설가가 그랬대요. 에베레스트 산을 6,000m를 목표로 해서 올라갔는데 목표 달성하니까 밤이 되고 눈 보라치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목표 달성 후에 오는 행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일하는 데서, 사람 만나는 데서, 전화 거는 데서, 부인들은 설거지 하는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과정에서 행복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실천하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하고 인간관계도 더 잘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고, 이 사람은 돈도 더 잘 번다. 근데 돈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즐거움을 준다. 우리는 보통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즐거움을 준다. 이게 행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행복이 돼야, 행복해야 행복이 온다. 그래서 일하는 거, 집에 출근하는 거, 또 운전해 막 가다가 내려가지고 삿대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행복 찾고 항상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이게 대가나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프로나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행복의 제1인자가 그런 소리 했는데, 그러면 전략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전략? 신지는 신지의 전략으로 세계 상금 랭킹 2위가 되면 행복이 얼마나 옵니까? 그래서 전략의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런데요. 이분이 94세고 이분이 부인이 92세인데요. 51번째 가는 부자일 정도로 돈도 많고 기사도 수십 명을 부릴 수 있는데, 이 부인이 소형 중고차를 92세 때 직접 운전을 하더라고요. 또 조그마한 회사 사장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 이야기는 그랬어요. 나의 전성기는 66세에서 86세다. 여기 전성기 아직 먼 분 많죠. 그래서 제가 점심을 얻어먹고
낮밤이 바뀌어서 정신이 이제 좀 그런 상태에서 졸림도 오고 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60살부터 만 30년간이 나의 전성기다.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했어요. 매 3, 4년마다 새로운 분야, 사업하는 분들도 새로운 분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업하는 사람 수준으로 올리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회사가 잘못될 리가 어디 있느냐. 학자들도 이렇게 하고 사원들도 뭐 외국어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거 힘들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즐기면서 해야 된다. 즐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훈련을 해서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죠. 골프 선수도 신지혜 같은 선수는 운동하면서 즐겁고 이겨서 상금 타서 즐겁고 인터뷰할 때 즐겁고 이걸 즐길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분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로 기적이다. 뭐가 기적인가 하면은 64년에 1억 불 하다가 지금 경제가 막 변하잖아요. 파라다임 변화. 64년에 1억 불 하다가 작년에 4천억 불 냈는데 세계 인종 중에 이렇게 한 인종이 없다. 그런데 드러크 이야기는 이게 경제 기적인데 다른 의미에서 경제 기적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도자 없이 이런 경제 기적을 창출했다. 우리 유명한 사회학자는 그러대요. 한국은 국민들이 위대해가지고 훌륭해가지고 국력을 이마치 올려놓으면 지도자가 왕창 까먹고 또 올려놓으면 또 왕창 까먹고 그러면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기도 보면 없는 게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왕창 까먹어도 될 수 있도록 국력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로는 지금은 이제 각계각층이 지도층이 많이 났습니다.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지금 많이 났고요. 학자들도 지금 막 이렇게 거울러오고 있고 김연아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은 평범한 주부지만 세계적인 인재 막 만들어내잖아요. 또 여자 골프 선수도 세계 톱들 만들어내는 아버지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 2만 불 이상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영덕 대게는 왜 대게라 그러느냐. 맛이 되게 좋아서 대게라 그런다. 그러면 바다는 왜 바다라 그러느냐. 그거 다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받아줘서 바다라 그런다. 흙탕물, 썩은 물 다 받아가지고 생명 있는 물로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바다는요, 깊고 또 큰 물 흐름이 있지만은 표면에는 죽창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바다가 망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발전 많이 하고 있고 또 진짜로 2만 불 이하 지금 세계 수준의 곳곳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심형래 씨하고 디워라는 영화를 만든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러대요. 교수님 미국에 가보면요, 뉴욕에 가보면 미국의 극장 60점이면 우리 극장 90점입니다. 그 상영하려면 뒷돈 안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습니다. 우리 발전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게 뭐 다 되기 때문에 뒷돈 한 푼 안 줘도 다 된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분 이야기는 일제 35년간 우리 지도층이 파괴됐고 2차는 6.25 전쟁 때 많이 파괴됐다. 혹시 청량리역 앞에 588이라는 숫자 다 아시죠? 588. 그러면 578이라는 숫자요. 57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78이라는 숫자는 재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57만 8천 명. 그러면 뭐 1년에 금년에 일자리 10만 개 만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20만 개 만든다. 그 택도 없는 소리고요. 588에 5자를 빼버리면 88은 뭔가 하면은 노 대통령 들어오실 때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88만 명이거든요. 지금 10만 명 늘려서 98만 명 됐습니다. 정부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10만 명 늘려놨는데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가진 돈 이걸 걷어가지고 한 사람 일자리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소득은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뺏느라고 부정하고 이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닙니까? 그거. 100원 세금 걷는데 4.6원이 든대요. 4.6원이. 그것도 주자만 또 들고. 그래서 공무원은 적당수까지는 필수적이지만 공무원 늘린다 하면 이거는 실업자 늘린다. 그래서 절대로 막아야 돼요.
지금은 뭐 정책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또 영향력 다 있잖아요. 주위에 뭐 친척에 아는 분들 많으니까 공무원은 절대로 늘리면 안 된다. 줄여야 된다. 물건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득도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일자리죠. 공무원 만드는 거는 이거는 세금, 딴 사람 돈 뺏어서 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다. 88만 명. 재작년에 실업자 수가 또 88만 명입니다. 58. 전문대 이상 수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57만 8천 명. 근데 유명한 사회학자는 그분 이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일제 35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은 7천 명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요. 다시 조사해 보니까 한 7, 8만 명은 된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 35년간 정규 대학 교수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비전, 전략, 철학을 정할 인재는 싹쓸이를 하고 식민 통치의 첫째가 지도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나라가 되질 않았잖아요. 필리핀도 지도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나라가 되질 안 하고 식민 통치하면서 파괴됐는 거를 마르코스가 맡아가지고 한 20, 30년간 더 체계적으로 파괴를 해놓으니까 매일 엘리트가 뭐 많을 때는 1000명이 나라를 떠난다 그러고요. 의사들이 의사하다 때려치고 간호학원 들어가가지고 다시 미국에 가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만 35년간 체계적으로 파괴가 됐고 그래서 골 빠진 역사학자들은 일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초등교육 시켜가지고 총알바지 정신대 뭐 광산 노동자 이걸로 쓰려고 교육을 많이 수준을 높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육 수준 많이 높아졌고 일제 도움 많이 받았다고 골빈 사람 많습니다만은 첫째가 이분 이야기로는 지도층을 파괴해놨다. 지도층.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뭐 될 때까지 대통령 선거 출마하고 삼수가 기본이고 이런 게 인재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인재가. 그 다음에 2차는 6.25 전쟁 때 파괴가 됐다. 우리 국민소득이요. 물가를 감안하면 1.2조고 영국, 프랑스는 2.1조. 이 멀리 못 갔어요. 곧 가면 이제 우리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저거 빨리 뒤집어 버리자 그러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 여기고요.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리질련수 여기 있네요. 리질련수. 솜씨도 나왔고요. 이거는 그 한식집에 가서 이거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거 사진 찍느라고 5만 원을 주고 뭐 여기 육회 공군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거는 공군이고 그래서 와인이 다 맞는다. 우리 음식들이. 한국인 문화의 약점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제 최강국이고 경제 올림픽에서 1등을 하니까 그 상금이 상패가 뭡니까?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게 이게 상패고 상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 적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외환 보이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경기 부양할 때 그냥 달러 막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한 다음에 경기 부양되면 이자율 올리면 전 세계 달러 들어오면 그 다음 창고에다 넣으면 되고 이게 엄청난 특권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보기에 너무 억울하다. 우리도 달러를 찍자. 이래서 세계에서 달러 찍는 나라가 2나라가 된다. 또 미국은 안보 위험이 없어요. 안보 위험이. 그런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나라에 가서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배워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대로 써먹다가 IMF 위기 났잖아요. 국제수지 적자 별로 문제 없다 하더라. 그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4대 맹수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항상 도야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세계 쫄딱망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좌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로 좌파는요 진짜 몰라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덫이 사회주의 사상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게 적인데요. 저거 걸려가지고 그 자살하는 학자들도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여럿이 있습니다. 평생 마르크스 해야 된다 그러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평생 마르크스 밑에 가서 사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그 위에 좀 올라오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평생 모방 사고로 전략은 그 넘어서는 게 전략이거든요. 앞서는 게 전략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 위장된 논리, 심리학자들이요 선동하는데 첫째가 이 허황된 논리를 증명을 못할 수 있는 그 이제 용어를
내걸어야 된다. 민주화다. 인권이다. 자유다. 평화다. 이렇게. 공산주의들이 내거는 게 민주 이런 거거든요. 인권이고 자유고 평화고. 이런 걸 내걸고 집단 이기주의. 이게 3대 약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 578이 나왔네요. 콩문수 여기 나왔고 자살자가 재작년에 12,100명인데 365일로 나누면 매일 33명인데 엊그제 보니까 5.6% 증가했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8% 작년에 8% 증가하고 금년에는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살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반에 작년에 강의 들었는 학생은 12학년짜리가 있어요. 지금 13학년이 됐는데 왜 그 지경 됐냐니까 고시치다가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취직 안 하냐 하니까 이제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30살이 넘어가지고 지금 뭐 100대 1, 1000대 1 되는데 뭐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13학년, 14학년 뭐 20대 태반이 백수라 그래서 이태백이 세월이 가서 3태백이 40대 4태백이 됐는데 직장 없고 돈 없고 살 의욕이 없어가지고 고층 아파트에 가서 뛰어내리는 게 소주 사가지고 다니자면 소주값 들고 하니까 고층 아파트 뛰어내리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뛰어내리다가 신문에 보니까 나무에 걸려서 못 죽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무슨 남자란지 아시죠? 덜 떨어진 남자 같은데.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니까 노숙자가 IMF 때 생겼는데 일본에는 그 역에 우리는 역에만 생겼잖아요. 일본에는 다리 밑에도 있대요. 그래서 홍수 난다 피하라 그럼 뭐하러 피하느냐?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술 먹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피신시키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덜 떨어진 남자. 무한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 탈락하는 나라, 탈락하는 계층, 탈락하는 기업 수없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범죄단체가 이끄는 나라도 들어온다. 우리도 좀 위험할 뻔했잖아요. 범죄단체가.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앞으로 휴대폰 해가지고 우리 당하겠습니까? 또 무슨 뭐 전자제품에서 우리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범죄로 나간다. 당신들 잘 사는 나라 이거 돈 좀 털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뭐가 나쁘냐? 해적질이 뭐가 나쁘냐?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를 강화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그 미래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곧 있으면은 섹스 로봇가 나온다 했더니 미국 사람 하나가 막 흥분해가지고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이 2012년 목표로 섹스 로봇 만든대요. 그거 모르느냐 그래서 그러냐 했더니 막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주문 생산이 가능하니까 남자 섹스 로봇도 얼마든지 잘생기게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 잘생기게. 그리고 IQ도 한 6, 70이 된대요. 그거 더 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더 되면 절대로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바람 피워가지고 안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홈쇼핑에 부인들이 보니까 남자 섹스 로봇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 보니까 영꺼벙하게 생겼고 또 남편들도 홈쇼핑 보니까 여자 섹스 로봇 얼마나 잘생겼어요. 부인은 머리도 안 빗고 부시시하고 그래서 여자 섹스 로봇 두세 개 사다 놓으면은 여행 가자 소리 안 하고 명품 사달라 소리 안 하고 전기만 꼽으면 빨래 청소 설거지 100점이다. 서울에 보면은 30대 40대 주부들이 이렇게 말하는 주부들이 있어요. 나는 학벌 가문 용모 끝내준다. 빨래 청소 설거지 100점이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옆편네는 학벌 가문 용모 나한테 택도 없고 빨래 청소 설거지도 형편없는데 갈수록 잘 살고 나는 어떻게 형편이 안 펴지느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벌 가문 용모 눈에 보이는 게 결정하는 거는 비교의. 그 다음에 빨래 청소 설거지 이런 거는 조직의 내부에 관한 일, 조직의 오늘에 관한 일은 오퍼레이션이고 조직의 외부 미래에 관한 거는 전략이다. 전략.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제 경쟁 우위고 그걸 결정하는 게 전략인데. 얼마 전에 우리 야구팀들이 북경에 가서 올림픽에서 구성한 게 맞죠? 감독이 그 김경문 감독 맞습니까? 김경문 감독이 가서 구성 어떻게 했습니까? 구자라는 게 그 주역에서는
5하고 4 더하면 9, 옆에 있는 6 더하기 3 더하면 또 9고, 그 다음에 9하고는 모든 수 곱해서 나오는 거 9, 8이 72, 7, 2 더하면 9고 뭐 그렇대요. 신통한 수다. 구전, 구성, 이건 전승했는 거다. 그럼 어떻게 이겼냐. 우리 선수 한 줄 쭉 세우고, 미국 선수 한 줄 쭉 세워서 키를 비교하면은 비교우위가 미국 선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키 비교우위 없고, 덩치도 비교우위 없고, 베네수엘라 선수들하고 또 비교하면은 메이저 리그에서 뛰었는 경력도 비교우위가 없고, 그 다음에 일본 선수하고 일본의 야구 시설을 보면은, 야구 시설을 비교하면은, 일본에는 국제 규격에 맞는 야구 돔이 6개가 있고, 우린 야구 돔 청사진이 6개가 있고, 시설도 비교우위 없고, 경력도 비교우위가 없고, 키도 비교우위가 없고, 덩치도 비교우위가 없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와야 되는데, 이런 표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만, 건방지기 시합해가지고 다 이겼으니, 이거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래서 학벌, 가문, 용모, 키, 경력, 시설, 눈에 보이는 게 결정하는 거는 비교이다. 비교이. 그래서 나는 학벌, 가문, 용모 끝내주는 뭐 부인인데 비교이밖에 모르네요. 비교이. 그러면 뭘로 이겼느냐? 보이지 않는 걸로 이겼는데, 보이지 않는 게 경쟁의. 경쟁의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다. 그래서 그런 부인은 전략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 비교의로만 사는. 학벌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도 첫째 그냥 이 학교 누구 나왔느냐. 저는 교수 사회에 가면은 말만 나오면 이 사람 어디 나왔고, 골치가 아파가지고요. 골치가 아파. 어느 목사님은 그러대요. 그 명문대 졸업한 사람은 큰 깡통이래요. 쓸데없는 지식 인터넷에 있는 거 거다가 다 넣었다. 도람통처럼 이렇게 크다고. 쓸데없는 지식 진짜 너무 많이 넣어놨잖아요. 아니, 좋은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 인용하지만 큰일 나고요. 아무튼 간에 경쟁의로 이겼는데 전략이다. 그래서 비교의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길을 만들고 성자가 되는 것은 경쟁의, 전략으로.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 전략의 다른 표현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 요걸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의 소속 회사가 293개, 총 자산이 7,200, G 한 회사가 7,900억. 이거 보면 사기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회사가 막 널려 있으니까 쫓겨나면 쉬다가 딴 데 가면 되고, 다니다가 싫으면 그냥 나와가지고 또 학교 다니다 또 가면 되지만, 우리는 쫓겨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고층 아파트를 올라가느냐, 소주병 들고 지학 사가지고 다니느냐. 그런 사람들 지금도 아마 대단히 많을 겁니다. 정말로 살아야 되느냐. IMF 이후에 우리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일자리가 4군데 생겼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고민인데, 지금은 서울대에서 취직이 제일 잘 된다는 경영대 고학년 학생들이 그러대. 교수님 금년엔 취직한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 모양이 됐느냐. IMF 이후에 지금 무너지는 제너럴 모타 따라가지고 뭐 사회 이사하고 무슨 또 분기별 이윤 중시하고, 회사는 이익이 남으면 주주한테 배당해라. 주주는 외국의 금융재벌. 그래서 우리가 국내 재벌을 하는데 외국의 금융재벌을 알아야 되거든요. 국내 재벌 두들기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좋대. 외국 금융재벌부터 두들기고 보자. 금융재벌들이 IMF가 났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식 증권시장 15% 이상 개방 못한다. 그게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15% 이상 개방 못한다고 그러면 죽을래? 우리 말대로 들을래? 우리는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가져와가지고 뭐든지 사고 또 언제든지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이거 해줄래 죽을래? 거기다 도장 찍었잖아요. 그 도장 찍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창피해서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미국처럼 우리 무역 흑자 사회도 괜찮다 뭐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다. 전 세계가 길을 잃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났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결론이 기업입니다, 사실은. 기업이 민주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민주화라는 건 표가 한 표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전부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다 휴대폰 하나씩, 자동차 하나씩. 그래서 정치가가 민주화를 19%하고 기업인이 81% 한다. 그 마이클 포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인구 7,900만의 경제 규모가 176억. 삼성 요거는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14만 4천 명의 부가가치가 311억. 또 워런 버핏은 625억. 북한은 256억 달러인데 이게 10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25억 6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는 로얄 더치 쉘. 또 종업원 규모로 제일 큰 회사는 월마트. 순이익은 엑슨모빌 452억.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9,350억. 이게 우리 경제 실적이거든요. 국부의 80%는 기업이 창출한다. 스위스는 인구가 760만 명에 은행이 350개. 피라미드 넘어졌다 소리 못 들었죠. 스위스 경제 위기 당했다 소리 못 들었잖아요. 350개 은행이 있고, 그 제일 큰 스위스의 UBS 은행이 자산이 2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 국민은행은 2천억 조금 넘습니다. 66대 은행 중 65등. 그래서 경제력은 10몇 등 합니다만은, 우리는 IMF 전에 금융기관의 수 2,100개를 1,300개로 줄였고 은행은 33개가 18개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의 금융재벌들이 말하자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당신들 진짜 제조업 잘한다.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는 금융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 같이 하자. 여기 좀 넘어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 친척 사장한테 가가지고 생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돈은 제가 관리할 테니까 돈 버는 건 저 통장으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은행, 금융이 약한 나라는 이렇게 항상 뺏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길을 몰랐는 거죠. 전략을. 금융이 약한 나라가 선진국 된 적이 없다. 우리 국민 총소득이 1,030조 원입니다. 1,030조 원, 작년에. 소득이 1,030조 원인데, 327만 명의 농민들이 만든 소득은 29조 원이요. 29조 원.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큰지요. 그 327만 명이 작년에 29조 원 생산했고, SK그룹의 3만 3천 명은 매출액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몇 분의 1이 이제 부가가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외국인이 42%, 유럽은 25%인데요. 우리는 15% 이상 안 된다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그때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내리팔아가지고 29%, 28% 될 때까지 환율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 올라가고 이제 다른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세계 금융재벌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금융재벌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마하티르한테 가가지고 기업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 국가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하니까 마하티르 수사인 그렇게 했어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당신들은 어느 나라 다니면서 얼마나 털어먹는지 그거나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 밝히지 않으면 우린 못하겠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그건 IMF 위기를 면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0억 불 수출하면 죽을 고생합니다만 100억 불이 10조 조금 넘잖아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권시장에서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은 못하고 미국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전략이거든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경쟁자는 못하고 나만 갈 수 있는 길.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만.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미국의 이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에서 글로벌 트렌드, 지구 차원의 추세가, 큰 변화가 2010년, 2015년, 2020년 어떻게 가느냐를 했다가 작년 11월 말에 글로벌 트렌드 2025년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경제전쟁, 자원전쟁, 심리전쟁, 정보전쟁, 사이버전쟁, 우주전쟁, 미디어 전쟁은 24시간 뉴스 통제하고 여론조성하고
민심 조작하고. 영국의 신문이 그랬잖아요. 한국 경제 문제다, 문제다 이러다가 우리 높은 분이 한 말 하니까 한국 경제 잘한다, 잘한다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한국 경제가 지표래요. 왜 지표냐 하니까 우리 수출 중국에도 하고 미국에도 하니까 중국 경기, 미국 경기가 잘 반영이 됐으니까 한국을 지표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세계를 미국이 완전히 그냥 독점 비슷하게 지배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까불지 마라 하면 중국도 일본도 조용했지만 지금은 인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다극화가 돼서 이거는 불안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불연속, 쇼크, 서프라이즈, 분쟁, 무한경쟁, 승자 독식, 실업 증가, 격차 증가, 범죄 증가, 불안 증폭, 없어지는 국가, 범죄단체가 이끄는 정부, 필립 코틀러라고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는 책 이름을 케이오틱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동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 그런데 동이 뭐냐? 격동하고 혼동의 시대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좀 비관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미국, 일본의 요시카와 모토타타는 이 머니 돈 전쟁 해가지고 일본이 90년대 손해본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손해본 것보다 더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혀 단계, 머리 단계, 가슴 단계, 혼 단계. 요 학벌 지식은 세상 살아가는데 25%밖에 차지 못한다 이렇네요. 그 다음에 이 4단계가 모방, 캐첩, 혁신, 독창, 모방. 뭐 그림 그리는 어린이에 비하면은 우리 회장님은 뭐 여기 좀 대가십니다만 그림 그리는 어린이에 비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너 그림 잘 그리네. 요 그림대로 똑같이 그려봐. 유명한 화가 그림 주고 똑같이 그려봐 하는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그렇죠? 캐첩은 따라잡은 단계고. 그래서 이 어린이가 미대를 졸업하려고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제가 설악산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 인류화가처럼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실력 됐습니다. 이게 캐첩 단계고. 또 와가지고 어머니 지금 설악산 그림을 그리면 인류 화가보다 더 낫게 그립니다. 이게 이제 혁신 단계고. 그 다음에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피카소처럼 그립니다. 이건 독창 단계인데요. 그럼 퀴즈 들어갑니다. 모방 단계는 정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캐첩 단계도 있고 혁신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창 단계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독창 단계는 정답이 없다. 이 한글도 그렇고 이게 학익진이래요. 학익진명. 이렇게 T자로 했다가 이제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이런 거 다 독창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MIT의 수잔 버거 교수 학생 13명이 5년간 12개 나라 500개 기업 인터뷰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How We Compete 이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성공 모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 사양산업은 없다. 사양산업은 없다. 그랬습니다. 독특한 역량을 선택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전략에는 10개의 학파가 있는데 성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이 있다. 경쟁자는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나만 갈 수 있는 길을 가서 승자가 되는 것. 이게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베스트 스트래티지는 신지혜나 뭐 지훈이처럼 골프에서 1등 하는 거. 이거는 김연아하고 신지혜하고 또 김연아하고 강호동하고 뭐 이렇게 유니크 스트래티지다. 그래서 비교우위, 경쟁우위, 야구위 이게 보이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비교우위,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경쟁우위.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고 전략의 효과에서는 상한선이 없다. 100명도 이길 수가 있고 200명도 이길 수가 있다. 과연 그러냐? 베트남의 여기 보구엔 잡장군 이분은 금년에 98세예요. 98세. 얼마 전에 이분은 두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은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프랑스 정보원들이 잡아다가 엄지손가락을 매달아서 말려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207배 되는 미국, 프랑스 36배하고 싸워서 이겼다. 힘이 비슷한 10명하고도 싸울 수가 있다.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점령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몽고가 러시아를 240년, 50년 다스렸잖아요. 중국은요. 원나라에서 와서 통치했고요. 인도는요. 인도 이렇게 국경 정한 게 징기스칸이거든요. 이 세 나라 통치했고, 그 다음에 중동, 유럽, 호박이 침주기처럼 막 쳐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몽고의 인구가 얼마였겠습니까? 2천만, 1,500, 1,000만, 500만, 100만? 예, 100만요. 많게 잡으면 100만, 적게 잡으면 70만. 이 인구 가지고 외국에 출정할 수 있는 군인은 뭐 9만 8천 명이다, 10만 명이다. 예, 10만 명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몽고의 기동성, 더하기 중국의 하약기술, 더하기 유럽의 쇠 만드는 주조기술, 중동의 화염방사기술, 이게 융합기술입니다. 그죠? 이거 넣고 비비고 저거 넣고 비비고. 그래서 우리는요, 일본 방식, 중국 방식, 미국 방식, 독일 방식 비벼가지고 앞서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구팀들이, 국가의 야구 정책하는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키가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덩치가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뛰는 경력도 비교우위가 없고, 시설도 비교우위가 없고, 그런 거로 2025년에 미국 야구 따라가고 2020년에 일본 야구 따라갑니다. 국민들 어떻습니까? 잘합니다. 이거는 모방이지 전략이 아니다. 금년 북경 올림픽에서 다 때려잡자. 때려잡을 길이 있느냐? 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미국 야구는 힘의 야구 그러잖아요. 힘의 야구. 힘의 야구만 하면은 한두 판 이길 수 있지만 구전 구승 못 하잖아요. 일본은 또 섬세함의 야구. 그래서 미국 야구 더하기 일본의 섬세 야구 더하기 한국 야구. 한국 야구는 뭐냐? 그럼 저는 한국 야구는 될 때까지 하는 야구다. 이렇게 융합하면은 미국 야구팀은 못합니다. 그렇죠? 일본 야구팀도 못하고, 베네수엘라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땅볼 넣을 때는 우리가 또 유리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장서는 방법을 경쟁 대상자들의 강점을 따서 융합해서 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전략이다. 이게 전략이다. 그 모방은 전략이 아니다. 이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로 적의 방법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남편이 싸우자는 방법대로 싸우지 마라. 남편이 막 화가 나서 길길이 뛰는데 맞짱 뜨다가 맞아 죽은 부인도 가끔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왔네. 징기스칸의 융합 전략. 이분이 그랬어요. 경쟁자와 같은 것을 하거든 다른 방법으로 하라. 골프길로 갔으면은 신지혜는 신지혜가 다른 선수하고 다른 방법을, 독창적인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다른 걸 하거든 김연아하고 또 신지혜하고는 다른 걸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쟁자는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거라. 뭐를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분이 모방은 전략이 아니다. 모방은 전략이 아니다. 압구정동에 가면은, 성형외과에 가면은, 어떤 성형외과에 가면은 사람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데요. 그래서 전국의 관상쟁이들이 데모를 한대요. 이거 관상을 못 보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왜 남의 얼굴하고 모방을 하느냐. 사람 얼굴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 정해가지고 모방하는 거. 그래서 이분은 2025년에 미국 따라가는 거, 이런 거는 모방이지 전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빨래 청소 설거지 하는 거는 이거는 오퍼레이션이지 전략이 아니다. 조직의 내부와 오늘에 관한 거는 오퍼레이션이고, 외부와 미래에 관한 거는 전략이다. 전략. 그래서 빨래 청소 설거지 학벌 가문 용무 100점이라는 부위는 오퍼레이션을 잘하는 것이지 스트래티지의 개념이 없다. 학벌 가문 용모 만날 따지는 사람은 비교우이지 경쟁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학벌은 25% 좌우한다. 아까 그 파전신문이라는 거 이분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이분은 경쟁 전략의 세계 제1인자 하버드 교수입니다. 이분은 대학 졸업하고 골프 선수가 되느냐, 전략 교수가 되느냐, 이러다가 전략 교수가 됐고요. 손자병법의 핵심은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적의 전쟁 의지를 분석을 해라. 말하자면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가, 남편이 비자금 얼마나 장만했는가,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남편의 전쟁 의지를 분석을 해야 되지, 남편의 뺨이 아니라 전략을 쳐야 된다. 이래 된 거. 전략. 서양의 손자병법은 요 전쟁인데, 이거는 일단 싸워라. 이제 이런데. 지금 주로 중심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손자병법.
아니면은 중국 가서 여기 찍었는데 이게 저 조명하고 시설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 아까 그 파전시문 나왔잖아요. 시스템은 미국형 A는 이거는 J는 재팬, G는 독일입니다만은 미국은 저희 친척이 미국 회사에 취직하러 갔더니 담당 임원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당신을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으니까 당신도 항상 더 좋은 데 찾아가지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또 다른 분은 이러더라고요. 미국 회사가 해고를 시키는데 연말에 저는 강당에 집합해서 갔더니 이름을 쫙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름 안 불린 사람 해고라고. 억울하면 집에 총도 있고 변호사도 100만이 넘으니까 해봐라. 이게 해고 방식이래요. 그 다음에 또 강당에 모이라 그래 갔더니 이름을 쫙 불러가지고 야, 내 이름도 불렸고 내 이름도 불렸지 봐라 뭐라 하더냐 그랬더니 금년에 이름 불린 사람 해고다. 미국은 이윤이 조금만 줄어들면 6,000명 해고다, 5,000명 해고다. 이게 미국은 돈 똑이 들었는 돈 모델이다. 점잖게 표현하면 미국 기업은 경제적이다. 일본은 형님, 아우, 선배님, 뭐 오야붕, 꼬붕 해가지고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데 동생 해고세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은 인간적이고 독일은 모든 장들은 노조하고 상의해가지고 회사 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모델이다. 분통 터져서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세 개를 미국은 미국 기업은 경제 모델, 일본은 인간관계 모델, 독일은 사회 모델. 우리는 어느 걸 해야 되냐 하니까 손들어 봐라. 미국, 일본 손들어요. 그 전략이라는 거는 모방하는 게 아니고 강점을 융합해서 앞서는 길 찾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멋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돈도 중시해야 되고 인간관계 이거 다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점 따서 저렇게 앞서야 돼. 예가 있느냐. 우리 회사들 한미 파슨스 비롯해가지고 3대 조선회사 다 일본 만들었고 최고 조선회사한테 가서 일본에 가서 배우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무슨 뭐 최고 빌딩 만드는데 미국 회사한테 가서 배워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K 시스템은 요거를 융합해서 앞설 수 있는 거. 문화 이야기 많이 했고요. 이거는 스위스인데 여기는 이쪽은 프랑스에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독일, 여기는 또 이태리, 여기는 오스트리아. 여기에 있으면서 스위스의 길을 가서 진짜 잘 살고 있잖아요. 시스템도 잘 만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 게 여기에 파전시문 이렇게 나왔네요. 마지막 예로 외국 예입니다. 그 애플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앞으로는 감동적인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신금을 울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또 무슨 휴대폰이 이거는 기술은 엔지니어 만드는 기술은 다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그럼 여기에 대응 전략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감동적인 제품을 만들자. 경쟁자는 못하고 애플만 하는 애플 소프트웨어, 애플 엔지니어링, 애플 디자인이 있다. 그 다음에 25,000명 중 100명은 수시로 만날 수 있게 하고 조직은 제품별 이렇게 하고 독창적인 문화.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홀딱 빠질 수 있는 고3 학생처럼 홀딱 빠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독창적인 문화, 혁신 상징되는 그런 문화를 해야 되고 협동성, 완벽성, 최고지향. 그래서 요 4단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화원양제 타라 있고 이런 거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고 끝내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독창적인 전략가가 되는 승리로 가는 길. 여기서 보이는 것이 여기서부터요. 시작. 보이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비교우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경쟁 우위이다.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것이 전략이다. 전략의 효과에는 상한선이 없다. 아무리 많은 경쟁자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반드시 있다.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는 4단계가 있다. 첫째는 파라다임 변화의 파악, 둘째는 이에 대응한 전략의 수립, 셋째는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넷째는 시스템을 최고로 만드는 독창적인 문화의 개발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